학업을 좀 우수하게 관리를 해놨다 보니까 그걸로 좀 손쉽게 대학을 갔던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반지의 제왕 다시 좀 읽었었고, F라는 친구들이 왜 T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힘든 날에는 두음만 계속 저 소리 계속 들릴 거야. 땡땡땡땡 이러면서. 최근에도 또 마담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어떻게 했다던지 네. 대학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저는 성장형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완전 처음부터 엄청 특출나게 학업 성적이 뛰어났다 이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중1 때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학업이라고 할 만한 그런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고, 처음에 제가 입학을 했을 때 반은 한 7등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7등, 뭐 5등, 1등 막 이렇게 하면서 중2 때부터는 거의 안정적으로 한 자릿수를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 해왔던 습관이 생겼다 보니까 계속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도 요새 뭐 수능 많이 보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우선선발로 뽑혔어가지고 생기부 전형 뭐 이런 것처럼 그냥 학업을 좀 우수하게 관리를 해놨다 보니까 그걸로 좀 손쉽게 대학을 갔던 것 같고요. 사실 대학 때는 의외로 전공이 좀 잘 맞아서 법학과 출신인데 처음부터 성적이 엄청 좋았어서 졸업할 때도 한 3등 정도로 졸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스쿨 가서도 워낙 좀 그게 익숙하고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법학 자체가. 의외로 법학이 좀 수학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실제 사례에 적용했을 때 이걸 해결해 나가는 거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적성 가지신 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를 추천은 하시나요? 사실 저는 제 자식한테 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넉넉하시다 이러면 명예를 위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막 이런 걸 추천을 드리는데, 생계형으로는 사실은 좀 굉장히 종합 서비스직 같은 느낌이에요. 어떨 땐 심리 상담사 같은 역할을 해드리기도 하고, 상대방 측과는 굉장히 좀 치열하게 다퉈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많고, 저희는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정말 링 안에서 수견이나 싸움 따개로 표현을 하지, 그것처럼 대신 이제 의뢰인분들이 왜 싸워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합의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또 통역사처럼 상대방 측과 조건을 조율해 나간다던가, 너무 복합적으로 많은 걸 요구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솔직히 이걸 알았다고 하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막 사건 처리가 잘 돼서 감사하다, 아직도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성범죄 피해자셨거든요. 좀 친족 사건이다 보니까 성인 되고 나서도 10년, 20년을 끙끙 앓고 계시다가 저를 통해서 피해배상을 정말 충분히 받고 끝나셨던 분인데, 그분이 본인의 뭐 졸업작품 같은 걸 저한테 가져다 주시면서 그게 이제 슬픔을 먹어주는, 대신 흡수해주는 그런 인형이라고 하면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해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달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럴 때 되게 뭐 이제 마음이 저도 울컥하고, 아, 변호사 하길 잘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순간도 많지만 힘들 때도 많다 보니까 만약에 제 자식이라고 하면 그냥 다른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에너지가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평소에 그런 말씀 자주 들으시나요? 의뢰인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봤을 때 사진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좋고, 생각보다 정말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준다, 그래서 본인 속내에 있던 것도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MBTI는 I거든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도 굉장히 좀 중요한 편이라 다른 사람들 만날 때는 굉장히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집에서 굉장히 좀 정적으로, 예를 들면 혼자서 그냥 뭐 제가 좋아하는 뭐 판타지 소설을 읽는다던가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 네. 엄청, 또 제가 N이어가지고 그런 쪽을 되게 좋아해서. 그럼 최근에 읽었던 판타지 소설은 혹시 어떤 게 있었을까요? 최근에 이제 원래도 제가 막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최근에 또 반지의 제왕 다시 좀 읽었었고, 내용 자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읽어도 새롭더라고요. 저희가 상상하는 변호사분들의 독서 생활은 인문학 책 읽고 그런 건데, 반지의 제왕은 진짜 의외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책들을 읽으려고 사무실에 놔두긴 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읽다가 저도 막 자고 막 이러거든요. 그 변호사님 MBTI가 저 INTJ예요. INTJ. 네. 근데 약간 TJ 부분은 좀 업무적인 거 할 때 특히 많이 드러나는 것 같고, 저랑 친한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티 같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친구들도 이제 많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좀 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제 이제 바운더리 안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 나름대로 공감을 해주려고 아무래도 사회가 많이 돼가지고 변호사 생활하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티도 공감을 잘 할 수 있다. 그럼요. 저도 감정형 T예요. 아, 맞아요. 저는 오히려 약간 F라는 친구들이 왜 T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진정한 F가 맞는지 약간 의심이 된다고 해야 되나? 혹시 원고나 피고 당사자가 되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그런 적은 없는데 진정을 받아본 적은 있어요. 한때 의뢰인이었던 분으로부터 결국엔 수임료 문제긴 한데요. 성공보수 지급하기 싫어서 마치 제 업무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심지어 정말 너무 억울한 게 이제 그분은 피해자분이셨거든요. 근데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저한테 처음 선임할 때는 변호사님 이거 합의만 해주시면 돼요 라고 했는데 가해자 측에 연락을 해봤더니 자기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무슨 합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상대방 변호사님이 제가 여러 차례 사건 상대방으로 만나서 알고 있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설득을 해서 인정하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을 시키면서 합의금을 조율을 했었던 사건이었어요. 근데 제 의뢰인분이 너무 마음이 급하셨던 거죠. 빨리 당장 입금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9월 말까지 입금을 해주겠다, 좀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루를 앞두고 다른 사무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차임을 하겠다. 차임했고 자기들을 추가로 선임을 했으니 여태까지 사건 관련된 기록과 합의 소통 내용을 다 넘겨라 라고 해서 저희는 그래서 이제 알겠다, 뭐 의뢰인분 의사가 그렇다고 하면 종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의뢰인분한테 그런데 이미 합의가 성사가 됐고 9월 30일 날 합의가 되기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성공보수를 주셔야 된다, 약정에 따라서 했는데 갑자기 자기는 합의 의사가 없었는데 제가 합의를 강요를 했다는 둥, 뭐 금액이 마음에 안 들다는 둥 하시면서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나갔어요. 근데 이제 약정에 따라 저희는 요청드릴 수밖에 없고 만약에 지급을 임의로 안 해주시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겠다. 이제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원고가 되는 거죠. 이제 원고가 돼서 뭐 그런 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변협에 넣은 거예요. 자기 협박당했다. 근데 이제 오히려 변호사 협회에서 오히려 저의 청구가 정당한 걸로 보여지고 제가 성공보수를 청구해도 이상하지 않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고 합의가 안 될 건인데 저의 노력을 통해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가 된 걸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이제 저에 대한 징계 청구를 기각을 시키셨거든요. 뭐 이제 그랬던 적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감정을 많이 안 받는 편이신가요? 그 직후에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나름대로 저희 사무실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향초를 피운다던가 아니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스트레스를 바로바로 너무 이제 그런 걸 또 오래 갖고 있는 것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은 거 그냥 되도록 받고 바로 이제 풀고 잊고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작은 종 같은 게 있거든요. 마음이 심란하고 너무 이제 혼란스럽다 이러면 종 치고 막 심한 날에는 종만 계속 저 소리 계속 들릴 거야. 땡땡땡땡 이러면서 그거 불교가 아닌데 국립박물관에서 파는 그런 미니어처 같은 거 갖다 놓고 보면서 맞아, 약간 이분들의 가르침을 측은지심을 가져야 돼 이러면서 근데 긍정적인 쪽으로 나름 이제 풀어가려고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그냥 목욕한다고 하죠. 몸 담궈놓고 막 약간 향초도 피워놓고 연애썰 풀어주실 수 있나요? 최근에도 또 마담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번호를 알고 자꾸 연락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로스쿨 졸업했을 때도 갑자기 뭐 남자친구 있으시냐면서 연락 오고 근데 너무 웃긴 게 제 남편이 연락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최근에도 연락을 받아가지고 저 결혼했습니다, 애도 있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 행복한 결혼생활 되세요 하면서 끊으시더라고요. 이게 번호가 다 도출이 되나 봐요. 무슨 수첩 같은 거를 뭐 공유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남편분 안 오셨어요? 그래서 남편도 이거 사람 차별하려고 왜 나한테 한 번도 왜냐면 남편 주변에 친구들도 연락을 다 한 번씩 받았다고 하는데 남편만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른 변호사들 뭐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변호사 부부 자체가 같은 법인에 근무할수록 더 인연으로 맺어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너무 별로인 모습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 드라마 본 거랑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서초동 변호사에서 굉장히 다 뭐 멋있고 예쁜 분들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다 막 찌들어가지고 서로 너무 이제 그런 적나라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환상이 많이 깨진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거의 뭐 이제 예전부터 뭐 로스쿨에서 알던 관계나 원래 인연이 있던 분들 아니고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아니면 소개를 받는다거나. 그럼 예전에는 같이 근무를 하셨던 건 아닐 거죠? 남편이랑요? 네네. 전혀 다른 법인 소속이었었고, 사실 저랑 남편은 이제 학교 CC였어가지고, 그 대학교 CC였거든요. 저보다 한 학년 위 선배였는 남편이, 여기까지만. 다음 편으로 넘겨야 되거든요. 변호사로서 더 이제 진솔하고 재미있는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유튜브 시작하게 됐고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고, 다음 편에는 이제 변호사 부부 재미있는 애정 썰이라던가, 연애 이야기 이런 것들 많이 준비해 둘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고 혹시나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어떤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